우리가 학창시절 많이 들었던 영어 문법 용어 중에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온몸이 뻣뻣해지고 숨이 확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갑자기 숨이 확 막히네. 저는 일단 이런 용어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왜 그런지 원리 중심으로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관계사를 이용하여 관계절을 만든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관계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절은 영어로 relative clause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Relative clauses introduce more information about someone or something. We can use relative clauses to combine clauses without repeating information. 관계절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반복하지 않고 절들을 합치는 데에 관계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쉽게 얘기를 하면요. 괜히 막 했던 말 하고 막 또 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것들을 하나로 합친다라는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 고등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절의 그림입니다. 얼추 제대로 이해를 했었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솔직히 완전히 이해는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덕분에 20대가 되어가지고 영문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했죠. 관계절을 만들려면 관계사라는 것이 필요한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죠? 일단 머리 아프게 한꺼번에 알아보지 말고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관계대명사, relative pronoun이라고 하는 거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Relative pronouns introduce relative clauses. The most common relative pronouns are who, whom, whose, which, that. The relative pronoun we use depends on what we are referring to and the type of relative clause. 관계 대명사들은 관계절을 이끈다. 가장 흔히 쓰이는 관계 대명사들은 who, whom, whose, which, that이다. 어떤 관계 대명사를 쓰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지칭하느냐 그리고 관계절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정말 사전적인 설명이네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집에 다들 그 영어 문법서 한 권씩 있으시죠? 어떤 문법서에 관계절 챕터를 펴도 항상 똑같이 써있는 서두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면은 관계대명사 who,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면은 which, 사람, 사물이나 동물 모두에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that이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 모든 것은 그냥 추억으로 남습니다. 내 눈으로 적극 확인하고 내가 직접 써봐야 이게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은 왜, why 라는 질문을 던지면 보다 좀 본질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원어민들은 관계사를 왜 쓸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문장을 보시죠. The woman is my mother. The woman is using a vacuum cleaner. 자, 그런데 여기서 이 the woman이 이제 같은 사람인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얘기를 할 필요 없이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the woman is my mother plus the woman is using a vacuum cleaner. 생각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합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레고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먼저 말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먼저 내가 내고 싶은 결론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저 여자분께서 제 어머니라는 게 더 중요해서 The woman is my mother 이라는 말에 The woman을 설명해주는 말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시는 중 이라는 말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The woman은 사람이니까 이제 뒤에 who가 붙겠네요. 그래서 The woman who 이렇게 이제 문장을 시작하면 되겠죠? 딱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원어민들이 문장을 인식하는 그 기초 단위가 보입니다. The woman who에서요. who 이하에 나올 내용들이 바로 이 the woman의 어떤 그 정체, 그다음 특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감성으로 치면은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의미 단위를 이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the woman who is using 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어주고요. 거기에 이제 진공 청소기를 더해주면은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이라는 이제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덩어리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덩어리를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시고 있는 중인 그 여자분. 이 정도가 됩니다. 이 하나의 덩어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한 단어처럼 이렇게 의미를 형성을 하죠. 예컨대 뭐 우리가 The beautiful woman 이라고 하면은 뭐 그 아름다운 여자분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뭐 한 단어처럼 인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이런 덩어리가 나오면은 쉽게 인식을 한 번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 이걸 가지고 막 우리 머리 탓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어색하고 못 알아보는 게 되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은 보통 꾸미는 말이 앞에 나오고요. 영어는 꾸미는 말이 주로 뒤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뭐 한 단어짜리 그 꾸미는 말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pretty, 뭐 happy 이런 거는 뭐 앞에 오지만 이 꾸미는 말이 이제 길면은 이거를 이제 뒤로 보내버리는 게 바로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번역된 우리말을 보면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시는 중인 그 여자분 이렇게 전체 꾸미는 말이 이제 앞으로 가 있죠. 근데 이제 같은 뜻인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이렇게 꾸미는 말이 이제 뒤로 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거꾸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 원어민들은 우리와 또 반대의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앞에만 듣고 있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뭐 누구를 꾸미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계속 기억하면서 다음에 이제 나올 말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여자분이라는 말까지 듣고 나면은 영어 원어민들 머릿속에 이제 거꾸로 이제 혼란이 막 일어나죠. 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게 이제 the woman who 뭐 이런 거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한국어를 영원히 못한다든가 뭐 때려친다든가 그러진 않잖아요. 여기에 이제 일단 익숙해지고 뭐 써보고 막 깨져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 능력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차피 어색하고 힘들지만은 일단 익숙해지고 써보고 깨지고 하면서 영어 능력자가 되는 거죠. 중간에 포기만 좀 안 하면 됩니다.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이게 사실 이제 하나의 그런 명사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 문장의 주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the woman이든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이든 어쨌든 뭐 the woman이 그냥 나왔냐 아니면 the woman 뒤에 뭐 꾸미는 말이 붙었냐 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밝혀주기 위해서 바로 뒤에 이제 뭐 비동사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is 이렇게 되겠죠. is 앞에 있는 저 긴 게 이제 하나의 명사 덩어리고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is my mother.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단어를 붙여주시면 이제 성공이죠. 드디어 우리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뭐 이런 원리죠. The woman is my mother plus the woman is using a vacuum cleaner. 여기서 이제 뭐 the woman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굳이 두 개를 다 쓰지 말고 이제 하나는 생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the woman is my mother plus is using a vacuum cleaner. 이렇게 되겠죠? 내가 내고자 하는 결론이 뭐 우리 엄마다 였으므로 저는 이제 뭐 그 부분에 the woman은 살려놓고요. 뒤에 이제 vacuum cleaner를 쓰고 있는 중인 the woman 이 부분에서 이제 the woman을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he woman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who라는 다리를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그리고 이제 결론을 지어주는 거죠. The woman who is using a vacuum cleaner is my mother.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who 같은 이런 단어들을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제 앞에 나온 그 the woman 이 단어를 이제 대신하고요. 또 한편은 이제 두 문장을 관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호에 의해서 이번에는 which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서에는 which 같은 거는 뭐 사물 그리고 뭐 동물 같은 것들을 뭐 선행사로 취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I have a cat 라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운다. The cat 또는 뭐 it is very cute. 그 고양이는 또는 뭐 그것은 매우 귀엽다. 예컨대 뭐 이런 말들을 합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which라는 거죠. I have a cat plus it is very cute. 이 말을 합치고 싶은데 뒤에
나온 it 이게 이제 앞에 나온 a cat 이므로 이제 이거를 생략을 하고 I have a cat 이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I have a cat which 이렇게 이제 뒤에 뭐가 나온다는 그 신호를 주고요. I have a cat which is very cute.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문장으로도 해볼까요? The cat is mine. 그 고양이는 이제 내 거다. 그 고양이는 내 것이다. The cat is very smart. 그 고양이는 매우 영리하다. 여기서 저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는 정보가 그 고양이는 영리하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the cat which 이렇게 이제 뭐 뒤에 뭐가 나온다 라는 이런 긴장감을 주고 the cat which is very smart 라고 해서 매우 영리한 그 고양이 라는 하나의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the cat which is very smart is mine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I have a cat. I love the cat so much. 이런 경우에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I have a cat plus I love the cat so much. 규칙은 뭐 동일합니다. 이 앞에 나온 a cat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뒤에 나온 the cat 이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생략을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a cat 이거를 생략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끔 뭐 안 될 게 왜 있냐 내 맘이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이제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이 문장은 지금 I have 라는 이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have까지만 있고 이게 생략이 돼버리면은 아니 목적어가 없는 그런 깨진 영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I have a cat plus I love so much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그 a cat 이거는 살려놓고 문법을 유지하면서 저 말을 처리해야 전체 문장이 깔끔하게 완성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a cat 뒤에다가 이제 which를 붙여주는 것뿐입니다. I have a cat which I love so much.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엄청 쉽네요. 아, 여기서 잠시만 중요한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cat which is very smart is mine. 이 문장과 I have a cat which I love so much. 이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당연히 뭐 뜻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 뭐 더 본질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The cat which is very smart is mine. 이 문장을 보시면 이제 the cat 이게 이제 문장의 주어죠. 그런데 I have a cat which I love so much. 이 문장에서는 a cat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which여도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전자는 이제 주격, 후자는 목적격 뭐 이렇게 부릅니다. The cat which is very smart is mine. 이런 경우에 이제 이 which가 바로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I have a cat I love so much. 여기서 이제 이 which가 바로 관계대명사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에는 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I have a cat I love so much 라고만 써도 맞는 말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왜 주격은 생략을 못하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이거를 한번 직접 해볼게요. 그러면요 The cat is very smart is mine 이렇게 되잖아요. 생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원래는 The cat is very smart 그 고양이는 매우 영리하다 라고 이제 문장이 끝나는 걸로 인식을 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뒤에 is라고 동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장 인식이 어렵죠. 저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I have a cat I love so much 이런 경우는 I have a cat 에서 이제 하나의 뜻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바로 뒤에 이제 I love 이렇게 이제 말이 이어지는 거를 보면은 다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서 새롭게 이제 또 의미 단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I have a cat I love so much 라고 하면은 원어민들한테는 이게 I have a cat I love so much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략해도 되는 거는 생략을 하고 생략하면은 이해가 어렵고 이제 혼동이 오는 거는 생략하지 않는 식으로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발달을 해왔고요. 후세의 문법으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정리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또 인간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동물에도 이제 who를 쓰기도 해요. 물론 이제 구어체에서요. I have a dog who is part of our family. 뭐 이런 문장 쉽게 쓸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저희가 that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서에 따르면 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사람, 사물, 동물 이 모든 거를 선행사로 다 취합니다. I know some people that are professors. I know some houses that are for sale. I know some dogs that are aggressive. 뭐 이렇게 사람, 사물, 동물에 다 쓸 수 있어서 뭐 편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어가 한 단어 이상인데 여기에 이제 막
사람, 사물, 동물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that을 쓰면은 고민이 해결이 되죠. I know a guy and his dog. Plus, they live in a studio. 이걸 이제 합칠 때 I know a guy and his dog that live in a studio. 나는 원룸에 사는 한 남자와 그의 개를 알고 있다. 동물 애호가라면 이제 여기다가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되겠네요. I know a guy and his dog who live in a studio. 뭐 이런 식으로요. 언어라는 거는 늘 이제 세상이 변화해 감에 따라서 함께 변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영어로 이제 막 글을 쓸 때 정말 자주 신경 쓰이는 that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that은 who, whom, which를 대신할 수 있으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나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이제 뭐 한 번에 격파하려면 힘드니까 하나하나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는 관계대명사 앞에 이제 콤마를 삽입해서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정도의 구문처럼 생각의 흐름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구문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I have a dog and the dog is chubby. 나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뭐 그 개는 통통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사를 넣어서 이제 두 문장으로 할 말을 I have a dog, comma, which is chubby.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이어주되 원래 접속사가 있었던 것처럼 내려가면서 이해하는 그런 구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I have a dog, comma, that is chubby. 이렇게 콤마를 써가지고 그런데 그 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해하는 그런 구문은 콤마를 찍고 그 뒤에 that을 쓸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규칙으로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which를 쓸 수가 있습니다. I have a dog, comma, which is chubby. 나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녀석이 통통하다.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I have a dog, comma, who is chubby.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뭐 구어체의 기준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바로 이 계속적 용법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걸 그냥 이제 외우라고 하니 그냥 진짜 정말 이렇게 답답했던 그런 뭐 기억이 납니다. 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전공을 하면서 영어로 글을 진짜 많이 쓰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의 가차없는 그 참교육을 통해서 이후에 이 계속적 용법을 제가 겨우 익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I have a dog that is chubby. 이 문장이랑 I have a dog, comma, which is chubby. 이런 식으로 한정적 용법. 영어로는 이제 이거를 restrictive라고 부르는데 이거랑 이제 계속적 용법. 영어로는 이제 non-restrictive.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제한적, 비제한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둘 사이에 뭐 정확하게 어떤 뜻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사실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은 의미상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She has two sisters who became accountants. She has two sisters, comma, who became accountants. 이렇게 두 문장을 원어민들한테 보여주면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She has two sisters who became accountants. 이 문장은요. She has two sisters who became accountants.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 머리에 인식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회계사가 아닌 다른 자매도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She has two sisters who became accountants and one sister who became a police officer. 뭐 이런 식으로 자매가 둘뿐이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회계사가 된 자매가 둘이다라는 뜻에 가깝죠. 뭐 또 다른 자매가 있는데 뭐 그 친구는 뭐 경찰이 되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she has two sisters, comma, who became accountants. 이런 경우는 이 여자분의 이 자매가 두 명뿐이라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일단 she has two sisters 이렇게 뭐 자매의 숫자를 이제 못을 박아버렸고 사실상 그 다음은 and they become accountants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회화에서는 she has two sisters, comma, who became accountants 이런 식으로 저 콤마 부분에서 말로 콤마 당연히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 써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뜻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도 이런 경우에는 독립된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She has two sisters. They became accountants.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입니다. My brother who lives in Seoul is a doctor. My brother who lives in Seoul is a doctor. 전자는 서울에 사는으로 나의 형 한 명을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그런 형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자는 나의 형은 의사이다 라는 문장에 그런데 그는 서울에 산다 이런 문장이 이제 삽입이 된 경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형이 더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문장의 뜻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계속적 용법 non-restrictive 이거는 이제 한정적 용법 restrictive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원래 영어의 관계대명사는 that 이라는 이제 요 녀석 혼자 that, who, which 이 역할을 전부 다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who 그리고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독립적으로 또 따로 쓰이게 된 거는 또 그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기서 이 that 이라는 이거의 원래 직계 후손인 that 이 녀석이 이제 관계대명사의 본분에 가장 충실하고 나머지들은 좀 나름 자유로운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요. 자, 감사합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더 복잡한 녀석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